안녕하세요. 김윤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대기업 민주노총 무더기 탈퇴, 총파업의 해외 이전 초강수. 민주노총이 경제 상황이 어려운 시국에서 총파업을 여러 번 단행하면서 민폐노총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습니다.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주력 사업 총파업에 정치파업까지 국민들에게 완전히 버림을 받는 처지입니다. 특히 현대제철은 막판 임시타협은 성공했지만 귀족 파업이라는 오명과 사측의 강경한 태도, 해외 이전 꼼수를 병행하는 명분을 안겨준 셈입니다. 결국 현대제철은 막대한 적자에 얻는 것 없이 국가 경제만 파탄으로 몰고 간 꼴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몇 스타일입니까? 입지를 진행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민주노총 대기업 무더기 탈퇴. 와, 이제 민주노총의 탈퇴 러시가 이어질까요? 가뜩이나 인원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총파업의 해외 이전 초강수. 이제는 민주노총에서 총파업을 계속 하게 되면요, 해외로 자꾸 떠납니다. 이제 큰일 나요. 그러면 자, 이거 보세요. 민주노총 총파업, 민폐노총도 있나 오죽하면 이 말이 나올까요? 이 와중에 총파업, 민주노총, 민폐노총이라는 말도 부족하다. 아예 그냥 신문기사에서 떠들썩하게. 자, 민주노총 총파업. 일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이 양대 노총을 간단하게 보자고요. 1955년에 설립됐어요. 민주노총은. 한국노총보다는 좀 늦게 설립됐죠. 1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진보적이고 아주 급진적이에요. 직설적이고 강경하게 요구를 관철하는 스타일이에요. 또 총파업을 몇십 차례 상관없이 강행을 합니다. 정치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요. 진보적 성향이 강합니다. 즉 정치로 따지면 그냥 좌우가 아니라 극좌라고 보여져요. 큰 규모, 아주 대규모의 결집력도 대단합니다. 한국노총 완전 반대예요. 같은 노총인데도 1960년에 설립됐고 90만 명 회원이 있고 비교적 온건하고 협력적이에요.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지향합니다. 정부와 협상, 중도, 또 실리적, 바로 이런 걸 얻고자 하는데 상대적으로 결집력은 약해요. 자, 이때 총파업,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단행한 상황을 보면 먼저 윤석열 정권, 내란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위해서 총파업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조선, 철강, 이 주력 사업에 대해서 총파업. 정말 국가 엔진이 멈춰버린 거죠. 화물연대, 석유화학 등 무기한 총파업. 자,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그런 금쓰라기 같은 대기업들 파업으로 내몰았어요. 철강산업 3분기 영업이익 추이. 지금 현대제철 한번 보실래요? 철강 3분기 영업이익. 와, 포스코는 어마어마합니다. 자, 지금 3분기가 아니라 1분기 2025년 보시면 포스코는 와, 정말 상당히 좋은 5,650억. 그런데 현대제철에게 25억. 사실 일을 안 했죠. 뭐 일한 게 있습니까? 계속 파업하느라고. 동국제강이 126억한테도 밀렸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와, 작년 1분기 때도 558, 동국제강 525. 작년 1분기 때도 동국제강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더니 올해 1분기 때도 이 모양이 꼴. 원래요, 현대제철이 이 포항제철에 거의 규모가 많이 밀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한참 밀리는 동국제강보다도 영업이익이 떨어진다? 이거는 얼마나 파업을 많이 했는지 알 수 있고,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보시면 1에서 4인, 지금 성과금 얘기를 꺼낼게요. 성과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1에서 4인은 성과급 8.4%, 2.7% 이렇게 1에서 4인 업체는 성과급 받는 게 그나마 8.4에서 2.7 최근 확 줄었어요. 성과급이 어디 있습니까? 안 쫓겨나고 월급만 제때 받아도 감사죠.
감지덕지. 30에서 99인 이제 중견기업인데 보실래요? 자, 26.5, 지금 24.3 소폭 하락을 했고 거의 성과급 없는 것이 훨씬 많죠. 자, 이번에는 300인 이상, 주로 대기업이라고 보여지는데 48.1, 지금 44.2, 거의 40% 이상의 성과급을 받고 있어요. 이처럼 노조가 활성화된 것들이 성과급을 많이 받는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또 그 성과급 때문에 파업도 불사합니다. 문제는 그런 회사일수록 해외로 떠납니다. 해외로 떠나버리면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현대제철 자폭파업. 와, 오죽하면 자폭파업이라는 표현을 쓰겠어요. 현대제철 민노총. 자, 노조. 무분별한 파업에 산업 경쟁력만 훼손시켰어요. 자폭파업. 먼저 귀족파업이라고 욕먹습니다. 중국산 저가 이게 물밀듯이 들어오고 미국 관세 지금 25% 이제 유예는 했지만 아무튼 상당히 위중한 이 상황에서 철강 산업 적자 아까 얘기해 줬잖아요. 심각한데 파업을 하고 있어요. 월급 더 달라고. 성과급 없는 회사 수두룩한데 탐욕적 성과급. 정말로 욕심이 끝도 없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과급 없는 데가 더 많아요. 월급이나 올려주면 감지적지고 회사가 어려워지고 국가 경기도 좋지 않는데 파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제철이 욕먹는 거예요. 그 주장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때와 장소와 상황을 보면서 해야지. 사측이 강경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노조의 부분 파업에 맞서 일부 공장을 폐쇄해버렸어요. 노조의 성과급 주장에 전 직원 희망퇴직, 특히 50세 이상 희망퇴직을 선언해버렸어요. 노조에 아예 무기한 총파업에 대항해서 해외 이전, 그래 우리는 다른 나라로 떠나겠다라는 압박 카드로 대신했습니다. 정말 속 시원한 대응인데 결국 막판에 임시협상, 중간 입장 혹은 사측 약간 유리한 임단협 타결, 중간 정도 선에서 사측한테 유리한 쪽으로 타결됐다고 보여져요. 6개월 부분파업 상황이라서 이게 또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6개월 동안 부분파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번에 협상을 했기 때문에 아직 찬반 투표도 끝나지 않았어요. 반대파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워낙 시끄러워가지고. 현대제철 사측 해외 자동차와 연계 이전 꼼수, 또 사측도 욕먹을 만한 부분이 있어요. 자꾸 언론 플레이로 해외로 떠난다 바람을 넣었죠. 자, 현대제철 잠정 합의는 노조의 패배. 그렇죠. 여기 보세요. 노사 임단협 기본급 450% 150만 원 잠정 합의했는데 협상 과정에서 보면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는데 사실상 지금 내용을 보면 보세요. 사측의 기본급 450%, 성과급 1천만 원. 근데 잠정 합의된 거 보세요. 자, 기본급 450%, 성과급 1,050만 원. 거의 사측과 의견이 비슷하잖아요.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올렸다고 하는데 여튼 이런 사례가 없죠. 노조가 실질적 패배. 결국은 이제 노조한테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러면 해외로 떠나는 건 그 비겁한 짓이에요. 사측에서도. 웬만하면 우리나라 남아있어야지. 자, 이번에 노란봉투법 그런 것들이 통과되면요 아주 피곤할 거예요. 그거 통과되면 안 돼요. 중간자적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노조가 10번을 하든 20번을 하든 30번을 파업을 하든 맘대로 하게 돼요. 맘대로. 그러면 사측은 대응할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해외로 떠나는 길밖에 없고 그게 노동자를 죽이는 길이 돼요. 국가도 죽이는 길이 되고. 여기 보시면 강성노조의 문제점 이대로 언제까지 계속 싸움하고 있어요. 강성노조가 사라져야 합니다. 청년 말살, 청년 일자리 감소, 노조 임금 상승 계속 압박이에요.
지금도 월급이 많은데 계속 압박하니까 월급이 계속 불어나면서 자, 중소기업과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청년층 취업은 완전 게임 끝나버렸어요. 잘리지도 않아요. 왜? 으쌰으쌰 해가지고 잘리면 누가 하나 정리해고라도 시키면 난리가 나요. 그러니 청년이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겠어요? 애는 어떻게 낳고 결혼은 어떻게 합니까? 경쟁 악화,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죠. 비용도 부담이 되고 기업 입장에서. 그러니 해외 이전을 가속하는 거예요. 월급은 세지지. 성과급도 늘어나야지. 공무원 노조도 문제입니다. 적자는 계속 쌓이고 있는데 철밥통 챙기기. 그것도 더 웃기는 것은요. 자,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 있죠. 그 다음에 지자체 선거 있죠.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있죠. 자꾸 선거가 있다 보니까 자, 지금 대기업 과감하게 정리해고 해야 하고요. 공무원, 공사 과감하게 정리해고 해서 초봉자들의 월급을 올려야 돼요. 자꾸 나이가 먹을수록 호봉제로 해가지고 월급을 줄 게 아니라 인원도 감축하고 갓 들어온 신입사원들도 월급을 올려야 한다고요. 그래야 결혼을 하고 또 취업의 문턱이 넓어지기 때문에 결혼도 하고 애도 낳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해외로 떠나면 안 돼요. 해외로 떠나버리면 일자리가 줄어들어가지고 애를 더 안 낳는다고요. 지금 노측의 이런 행태, 또 사측은 해외로 이전하는 이런 행태 때문에 이게 가장 큰 거예요. 누가 지금 중소기업만 전전긍긍하면서 결혼하고 애 낳겠어요. 애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 원흉은 여기에 있고요. 그걸 법으로 만든 정치권에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악용하고. 자, 일반 기업, 사회 갈등 야기, 불법 점거, 정말 불법 점거를 하고 폭력 시 다반사고, 노조 간부들은 부패해가지고 뒷돈 받고, 노조 기금 횡령 문제 막 다반사고, 노조 또 갑질합니다. 하청업체. 정치적 편향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강성 노조가 오히려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놈의 선거가 너무 자주 있다 보니까 이 강성 노조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활용하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노조가 자멸하겠지만, 여기 보세요. 민주노총 탈퇴 속출. 오죽하면 탈퇴하겠어요. 자, 민주노총 탈퇴한 한국은행 노조 여기만 했습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한국은행 노조, 민노총 하부 조직에 불과하다 해서 탈퇴했어요. 포스코 포항제에 아예 탈퇴해가지고 자주노동조합으로 갔고, 롯데케미칼 조합비 7천만 원씩이나 내니 누가 있겠어요? 80% 찬성하에 탈퇴. 그런데 자, 왜 더 탈퇴한 줄 아세요? 탈퇴 원인. 조합비 납부를 자꾸 요구하니까 조합비를 내야 돼요. 정치 집회 참석을 또 요구합니다. 나는 싫은데, 일하고 싶은데. 산별 노조 전환 정책, 기업 특성에도 맞지 않는 민노총이 많아요. 다 맞는 게 아니에요. 탈퇴 후 밀린 조합비 납부 소송, 그걸로 실망을 했어요. 세상에. 아니, 가입은 쉬운데 탈퇴가 어려워요. 탈퇴도 못하게끔 아예 그냥 막아놨어요. 그 법률로. 그러니까 그걸 깨부셨는데 이제는 저것도 달래요. 조합비를. 그러니 같은 노동자 입장에서 우리를 위하는 그런 노조가 아니구나. 대실망하니까 아예 우리끼리 차라리 노조하는 게 낫겠다. 탈퇴 문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은 간첩 압수수색. 지금 민노총만 그러진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구석구석 간첩들 다 껴있어요. 민주노총이 간첩 집단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부가 그렇다는 거지. 자, 여튼간에 압수수색 당했다는 건 좋은 현상은 아니야. 민주노총의 집단 탈퇴 금지한 규약은 위법. 세상에. 집단 탈퇴 이걸 못하게 했는데 다행히 법원에서 그건 위법이다. 그렇죠. 누구나
들어갈 수 있으면 나올 수가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예요. 못 나가게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게 소송을 걸어요. 근데 그 위법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민노총.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 허영인. 이분은 오히려 탈퇴 강요했다가 재판을 받게 되죠. 회장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튼 시끌시끌하네요. 탈퇴 문제로. 자, 노사 갈등, 국가 파탄, 카카오 노조, 임단협 결렬되면 또 총파업을 하고 있죠. 파업이 확산되고 있어요. 카카오 노조는 임단협 결렬, 4월 계속 이제 파업을 하겠다. 대한의사협회, 소송불사, 대규모 제적, 총파업. 정말 집단 이기가 판을 치고 있어요. 에너지 머티리얼즈 노사 갈등 격화, 직장 폐쇄, 유통기업, 홈플러스 임금 잠정합의 했지만 매각과 구조조정 계속 생겨나서 또 파업할 것 같아요. 오빅맥주, 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었고, 코웨이, 정규직 전환 확대, 개선, 갈등은 계속 심화되고 있어요. 일반 기업, 야농자 인터파크 제외, 고용 안정, 육아 지원, 삼성전자, 성과급 개선, TF 가동, 6월까지 데드라인 삼겠다고 했죠. 자, MG 손해보험, 노조원들의 전원 취업, 이걸 내세웠죠. 그러는 바람에 지금 파산되게 생겼어요. 청산되게. 여튼 지나친 걸 요구합니다. 노조가.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버티지를 못해요. 국회가 노조를 악용한다. 이건 진짜 문제입니다. 국가를 이끌 정치인들이 어떻게 악용을 합니까? 파업으로 수천억 손실나도 면죄부. 세상에. 법이 어떻게 파업으로 수천억을 손실을 냈는데 면죄부를 줘요. 불법 주장하는 법이죠. 당연히 그러면 해외로 떠나버리죠. 여러분들이 회장이고 사장이면 하겠습니까? 노란봉투법. 지금 다행히 국회 통과됐다가 이게 대통령이 거부 상황이라 지금 떠 있어요. 떠 있습니다. 이거 통과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 차례 중립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노동자들을 더 말살시키는,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막 러시 빠져나가는 그런 명분을 줄 가능성이 커요. 보세요. 사용자 범위를 확장했어요. 하도급까지도 책임져야 돼. 이제 세상에 얼굴도 모르는 노동쟁의 범위를 확장해서, 그 쟁의의 범위가 확장됐다는 것은 거리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무슨 거리가 생겨도 파업을 할 수가 있어. 파업 환경이 더 커졌다 이 말이죠. 자주 하고.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도 함부로 못하게 돼 있어. 제한. 이렇게 악법이 통과되는데 버티겠습니까? 노조들의 악법, 노조원들의 불법성, 책임, 이걸 입증한 거죠. 회사 측에 부과하게끔 하는 거예요. 노조원들이 아무리 불법을 저지르고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입증을 해라. 어떻게 입증을 그렇게 다 하겠어요, 그거를. 노조 활동이 위축됐다. 그것 때문에. 괴롭혔다, 너희들이. 그 조사하는 바람에. 손해배상 청구를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 통과. 대통령은 지금 거부한 상황인데, 여튼 실업 양산. 이렇게 되면요, 노조 파업의 유일한 대안인 손해배상이 금지되면 국내 고용과 하청 확 줄어들 거예요. 누가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거느리려고 하겠어요? 해외로 떠나버립니다. 미국 손해배상, 미국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마음대로 자를 수가 있어요. 일본 민영사, 책임을 얼마든지, 형사까지도 물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왜 우리나라만 자꾸 사회주의로 가고 있습니까? 법이. 자, 한국 기업의 위기, 자영업 파산, 중소기업 파산, 대기업 파산. 지금 보면 자영업 대출 1064조, 연체율 18.1조, 중소기업 파산. 지금 문 닫는 중소기업 올해 파산 1745곳, 어마어마하네요. 대기업 C등급이 워크아웃, D등급은 거의 회생 단계인데 230개나 돼, 대기업이. 지금 건설업체만 힘든 게 아니에요. 기업이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파업까지 한다. 배부른 파업 아닙니까? 이러니 자, 한국을 떠나는, 정말 떠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떠나고, 자, 부자들 떠나요.
세금이 너무 많아요. 인재들 떠납니다. 해외에서 훨씬 잘해주는데 미국은 인재들의 천국인데 우리나라는 인재를 푸대접하는데 그러니 다 의사만 하려고 하죠. 의사가 중요한 직업인 거 압니다. 판사가 중요한 직업인 거 알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국가를 살리는 것은 개인을 살리는 것은 의사일지 몰라도 국가를 살리는 것은 의사가 아니에요. 바로 이 R&D,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의 연구개발에 투자를 해야죠. 그런데 이 기업의 인재도 잃고 기업의 해외로도 떠나니 오죽하겠어요. 자, 금속노조 그나마 일단락됐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잠시 잠깐 달콤한 꿀 같은 영양분을 제공받겠지만 결국 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실직자로 전락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